네, 안녕하세요. 건물의 신입니다. 여러분은 이런 조건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 달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공간 대여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부분들을 좀 갖추면 이런 부분들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말씀은 공간 임대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건가요?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는 분들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공간 임대가 에어비앤비, 33M, 강의실 대여, 파티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특징으로 봤었을 때는 좀 긍정적이신 분들이 공간 대여업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왜 그러냐면은 긍정적이신 분들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좀 부정적이신 분들은 사소한 부분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마찰이 생기면은 이게 작은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 거를 가래로 막는 그런 방법도 나오고 작은 클레임을 엄청나게 크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신 분들이 이런 걸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떤 일이든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럼 긍정적인 사람 말고 또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간을 꾸미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사진을 좀 예쁘게 찍거나 아니면 꾸미는 좀 데코레이션 이런 걸 좀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벤치마킹이 좀 빠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케팅을 하거나 여자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남성분이 좀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. 제가 겪어본 바로서는 남성분들이 이런 CS나 이런 클레임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.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. 그럼 성격적인 거는 긍정적이신 분들이 유리하고 특징이랄 게 또 있을까요? 네,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변화에 빠르게 좀 대처하시는 분들, 요즘 트렌드든 기본적인 것도 좀 중요하고요. 그리고 플랫폼 같은 걸 활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분.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잘 되면 에어비앤비 하지만 에어비앤비로만 좀 예약이 좀 덜 찰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부킹이라든지 아고다라든지 다른 플랫폼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실이나 이런 회의실 공간인데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은 묵토든 프리비든 아니면 내가 어떤 강의를 하든 나만의 그런 촬영 공간을 하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이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꾸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적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네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된다. 이런 분들은 해도 잘 안 된다. 그런 사람들의 특징도 있을까요? 제가 얘기한 거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불평, 불만이 많으신 분, 부정적이신 분, 그리고 사소한 거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대표님이 실제로 운영하시다가 그런 컴플레인이 걸렸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? 네, 저도 운영을 할 때 여름 같은 경우는 벌레들이 많이 다니잖아요. 그래서 벌레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분에게는 저 환불도 해드리고 포충기를 바로 샀습니다. 포충기를 사서 집에다 딱 붙여놔서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.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. 집에 머리카락이 바닥에 있다.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로봇 청소기를 중고로 사서 돌렸습니다.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세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머리카락이 있다, 먼지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더라고요. 왜냐 그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아서 시간 되면 뿅뿅뿅뿅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그러면서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있을 리가 없구나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자기 머리카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연락 왔었던 게 드라이기가 없다. 이분이 일주일 있었던 분이신데 그러면은 다음날 보면은 제가 드라이기 그 쿠팡으로 사놔서 아침에 보면 있을 겁니다. 이랬던 사례. 그리고 옷걸이가 없다. 옷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 다음에 옷장 다 세팅을 해놓고 옷장에 옷걸이 그랬었던 사례도 있고 네 재밌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대부분 뭐가 필요하다, 뭘 해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네요. 네, 그리고 또 봤었을 때는 일단은 그분들이 클레임이라는 것 자체를 쉽게 걸진 않아요. 진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클레임을 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저는 반환불, 일부 환불, 전체 환불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불만족을 느껴서 악플 하나 써서 이런 게 두세 개 뜨면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일단 그분들도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일단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 실수했다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보상하고 보상이 끝이 아니에요. 보상하고 나서 그거를 다시 그 문제된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계속 옷걸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하시면은 숙소든 공간 대여든 이런 사업하시는데 훨씬 좀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저는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잘 된 케이스도 물론 재밌지만 실패 사례들을 듣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실패 사례가 참 뭐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. 얼마 전에 뭐 여기서 뭐 찍어서 뭐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 있잖아요. 그 파티룸인데 이거 회의실처럼 이 공간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여기서 실패 사례가 제대로 나왔습니다. 여기가 월세가 66만 원인데 평균적으로 1년 데이터 했었을 때 거의 월세 정도밖에 못 뽑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죠. 그래도 이거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공간 활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공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. 뭐 물론 뭐 제가 유튜브가 잘 되면 이게 엄청난 또 성공 사례가 되겠지만 그걸 안 하고 이거를 뭐 회의실로 쓰거나 이런 공간만 되어 있었으면은 엄청나게 실패 사례죠. 그래서 제가 그 파티룸이나 뭐그 회의룸 이런 공간 대여에 대한 실패 사례 뭐 리스크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. 네, 오늘은 그 공간 대여 사업, 부업이 잘 맞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